이제 앞에 지수로그 함수 한 챕터가 끝났고 삼각함수는 전혀 새로운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의 단위도 바꿀 거고 범위도 확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위와 범위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되겠고 왜 바꾸는지는 제가 수업을 하면 설명을 드릴게. 먼저 첫 번째 용어를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87페이지 먼저 동경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점을 기준으로 반직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우리가 각을 표현하려면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선분, 반직선, 직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이런 거 각을 표현하려면 그러면 각을 표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야.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할 거예요. 자, O는 원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했으면 반직선이지 이걸 기준으로 이루는 각을 표현할 텐데 우리는 지금 공간은 아니고 평면에서만 다룰 거니까 이 각이 이렇게나 이렇게 이런 것만 다룰 거야.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 자, 그리고 모든 이과 과목에서 양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운 한도 내에서 이 시초선 기준으로 30도를 이루는 어떤 반직선은 두 가지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30도, 이렇게 30도 두 가지 예상 가능하지. 그러면 어느 걸 표현하는지 명확해야 되니까 수학은 양의 방향을 반시계로 약속을 했고 자, 이렇게 이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다. 그럼 또 명칭이 필요할 거야. 이쪽을 향하는 이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동경. 그냥 뭐 용어는 한자니까 그렇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 양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 그 다음에 어떤 반직선 이 각을 이루는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하고 당연히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는 시계 방향이겠죠. 이렇게 이건 정의만 했을 뿐이고 사실상 대부분 양의 방향만 다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제가 이게 시초선이다. 이 각을 재봤더니 30도다. 그러면 이 시초선과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은 30도다 라고 할 수 있을까? 30도 맞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맞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물리 같은 거를 뭐 깊게 배우진 않았죠. 회전, 뭐 모멘트 이런 걸 깊게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를 알고 있니? 피겨스케이팅.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제자리에 올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죠. 뭐 트리플 악셀이니 뭐니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 그럼 마지막에 이 둘의 위치만 보고 이 두 시초선과 동경이 30도만 이룬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바퀴 돌고 여기 있는지 두 바퀴 돌고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보통 0도에서 360도까지만 보는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각의 범위를 일단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원래는 그냥 30도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바퀴 돌고 30도인지 두 바퀴 돌고 30도인지 뒤로 한 바퀴 돌고 다시 30도인지 이거 모든 각을 표현하려면 앞에 얘만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n은 정수.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 그럼? n이 1이면 한 바퀴 양의 방향으로 돌고 30도 더 진행했다는 얘기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뒤로 한 바퀴 돌고 30도 진행했다는 얘기고 맞죠?
이 그림만 봤을 때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각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 나왔죠? 오케이. 360도 곱하기 n, n바퀴 돌리고 알파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게 일반각의 표기법. 여기까지 문제 없어? 여기까지는 용어의 약속이니까 사실 뭐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별로 그럴 건 없습니다. 일단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과 과목에서 양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반시계, 물리도 똑같고 지구과학도 똑같고 수학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정했을 때, 자, 그럼 이제 시초선은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고 했어요. 기준이 되는 선을 제가 지금 긋는 걸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눈에 익숙한 게 수직선 아니야? 이제 X축을 시초선이라고 볼 거야. 원점을 시점이라고 보고 이렇게. 그럼 얘를 시초선이라고 보면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만약에 그걸 돌리고 그 동경을 표현했는데 동경이 여기 있으면 1사분면각, 여기 있으면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전혀 새로운 건 아니니까 충분히 뭐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 됐지? 자, 이제 호도법이라고 새로운 단위를 배울 겁니다. 용어의 정의부터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책의 189페이지. 방금까지는 용어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라고 보시면 돼.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b로 각을 표현. 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할 거예요. 호도법. 자, 원래 여러분들이 쓰던 30도, 45도, 60도 이런 건 60분법이었습니다. 기존의 각도 체계. 자, 뭐 지금이 수학 4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깊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텐데 예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60진법을 주로 썼어요. 60진법을 써서 걔네가 뭐 원, 정삼각형 이런 거 뭐 신성시 생각하고 뭐 옛날 고대 문명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든 후에 한 내각을 정확히 60등분해서 한 각을 1도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케이. 약속했대. 옛날 그 사람들이. 약속을 했는데 수학이 발전하다 보니 이 각의 단위를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왜 바꿔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보면 1도, 2도, 3도, 4도 이런 건 있지만 루트 2도, 로그 2의 5도 이런 건 표현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애초에. 그죠? 1도, 2도, 3도 이건 앞에 써 있는 숫자가 정수여야만 돼요. 근데 이 이공계 학문이 발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여기 기계항공 우주를 가서 뭐 목성으로 위성을 보낸다라고 하면 공간이잖아. 공간이면 방향성을 먼저 정하고 정확히 거리를 측정해서 쏘아 올릴 거라고. 맞지? 근데 만약에 대충 1도랑 2도 사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10년을 우주여행을 했는데 엄한 데 갈 수도 있지. 정확하게 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존의 60분법은 숫자로 따지면 끼케야 자연수입니다. 혹은 정수의 범위. 근데 자연수를 보면 1, 2, 3, 4 나가지만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 있죠. 걔를 표현할 수가 없지. 60분법으로는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 수학자들이 조금 더 정밀하고 실수 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약속을 했어요. 실수 범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 실수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각을 그럼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고 하면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여기 이게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반지름 길이, 앞으로 반지름 길이는 레디어스의 앞글자를 따서 보통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쓸 거고 이건 원방도 마찬가지죠. 호의 길이는 라인, 보통 L을 많이 쓸 거예요. 자,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각은 이 번데기 모양, 세타라고 읽죠. 이걸로 그대로 관계식 작성해낼 수 있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라고 했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서울대를 가는데 한 명 모집하는데 100명이 지원했다. 그럼 합격률이 몇 분의 몇이니? 100분의 1이겠지. 그죠? 1분의 100이라고 안 합니다. 지원자 수에 대한 합격자 수의 비를 합격률이라고 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는데 반지름 길이에 대한이면 얘가 기준량이에요. 기준량이 분 뭐로 와야 되고 호의 길이의 비. 얘로 각을 표현하자.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각이에요? 라고 하면 제가 똑같은 반지름을 가진 부채꼴을 한번 그려볼게. 별로 안 똑같아 보이네.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가 l이다. 근데 제가 호의 길이를 2배로 늘렸어. 2배로 늘리면 정확히 이 각도 몇 배가 될까? 2배가 되는 건 자명하죠. 그지 않아? 정확히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 호의 길이의 비. 호의 길이.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 얘가 2배가 되면 중심각도 2배. 얘가 3배가 되면 중심각도 3배가 될 거 아니냐는 거야.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심플하게 각을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된 세타를 라디안 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라디안 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살짝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어떤 단위는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위랑은 좀 달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위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리터 이런 걸 단위라고 하죠. 킬로미터. 근데 그 단위랑은 좀 다른 게 얘는 만약에 반지름이 2cm고 호의 길이가 2cm다라고 하면 센티미터 길이는 약분이 되죠. 정확하게는 실수값만 나옵니다. 실수값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좌표 평면에 2cm, 2m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의 실수 점의 순서상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없죠. 그냥 x축, y축은 심플하게 숫자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수값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좌표축에 점의 순서상을 그래프로 그려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 미분하고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오케이? 좌표축에 이런 거 못 찍습니다. 30도, 4가 뭐야? 이런 거 없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반지름의 단위나 호의 길이의 단위나 센치면 센치, 미터면 미터 똑같기 때문에 단위는 약분되고 그냥 b, 실수값만 나와요. 실수값만 나오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식이 오늘 자, L은 R세타 이 식을 다항식꼴로 표현한 거죠. 이게 호도법의 정의고 다시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면 모든 실수 범위의 각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단위를 바꾼 거예요. 당신들을 못 살게 굴려고 단위를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성에 의해서 단위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당연히 받아들여지진 않겠지. 자주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이제 이걸 60분법으로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 (360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원주가 얼마지? 2파이 r이지? 그럼 이때 이 각이 있을 거야. 한 바퀴.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 그럼 한 바퀴 돌린 게 2파이 라디안이라는 얘기죠? 2파이 라디안. 헷갈리면 반원으로 해볼까요? 반원이면 여기 호의 길이 얼마입니까? 파이 r이죠? 파이 r. 2파이 r의 절반이니까. 자, 그럼 이때 중심각이 있을 거야, 이거.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니까 파이, 라디안이 나오겠지? 줄여서 RAD만 보통 씁니다. 그럼 파이 라디안이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몇 도란 얘기? 180도란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기본입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제 이거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럼 아직도 감이 안 오시면 도대체 1라디안은 어느 정도냐? 자, 이걸 정삼각형이라고 해봅시다. 60도겠죠? 한 내각이. 근데 1라디안이 되려면 호의 길이랑 반지름 길이가 똑같을 때 말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걸 살짝 구부려 볼게. 살짝 구부려 보면 직선을 구부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이때가 1라디안입니다. 그럼 60도보다 크겠어? 작겠어? 조금 작겠지?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정확히 같을 때는 이 직선을 이렇게 꼬부렸으니까 60도보다는 조금 작을 거라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확하게는 뭐 57도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먼저 특수각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면 2파이 라디안은 360도가 되겠고, 제가 이걸 2로 나눈다라고 하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은 90도. 자, 3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은 60도. 4로 나눈다라고 하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은 45도. 6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은 30도. 자, 이게 우리가 삼각 B로서 변의 길이의 비를 알 수 있는 특수각들이죠. 완벽히 외워주셔야 되고. 근데 외우는데 요령은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헷갈리면. 파이 라디안인 180도니까 양변 2로 나눈 게 이거고, 양변 4로 나눈 게 이거고, 양변 3으로 나눈 게 이거고, 양변 6으로 나눈 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정확히 똑같다 라는 게 여러분들 189페이지에 나와 있죠. 됐니? 더워서 그런가 봐. 끌래. 이제 한 페이지 제가 넘기면 또 외워야 될 식이 나왔네. 190페이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식이 나와 있는데, 먼저 뭐 이런
원이 있고 자, 이런 부채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두 그림상 조금 달라 보이는데 반지름은 같다라고 해볼게. 반지름이 같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이미 배운 한도 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꼴의 넓이는 정확히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될 거고 3배가 되면 부채꼴의 넓이도 3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중심각을 제가 세타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해볼게. 그죠? 근데 얘는 한 바퀴가 얼마라고 지금? 라디안 각으로? 2파이 라디안. 맞죠?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건 넓이가 얼마지? 파이 r 제곱. 맞지? 1번의 넓이 파이 r 제곱. 넓이. 이놈의 넓이는 내가 구해야 되잖아. 표현해야 되니까 S라고 뒀고. 자, 저놈의 중심각은 얼마? 2파이 라디안. 얘는 중심각을 모르니까 제가 세타라고 뒀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이 S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고 자,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나오죠. 여기서 세타는 라디안 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1을 배운 후부터는 절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안 돼.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수학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배운 대로 새로운 걸 배우는 데는 제가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정확히 좀 받아들이시고 수행하셨으면 좋겠어. 자,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근데 방금 전에 하기를 R세타는 L이라며 R세타는 L이라고 했으니까 R제곱 세타를 R 곱하기 R세타라고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완벽히 외워야 되는 게 지금 3개 나왔어요. 첫 번째, 파이 라디안은 180도, 호의 길이 L은 R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 3개를 기본으로 이제 확장을 할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용어 한 번만 복습해 볼게. 여기 분명히 낯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어떤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선을 그렸어요. 이 선의 명칭이 뭐? 시초선. 오케이. 그럼 어떤 똑같은 이 시점을 지나고 이런 반직선, 이걸 뭐? 동경. 맞죠? 그럼 이 시초선과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 이 각을 제가 알파도라고 하면 일반 각은 몇 바퀴 돌고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자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일반 각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서울대를 갔다. 그럼 그냥 누가 물어보면 저 서울대 다녀요 라고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뭐 재수해서 서울대 왔는지 삼수해서 왔는지 2학년 때 월반에서 서울대 왔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최종 위치가 여긴데 한 바퀴 돌고 여긴지 두 바퀴 돌고 여긴지 뒤로 한 바퀴 돌고 여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다 각의 범위를 정교하게 넓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호도법의 정의는 뭐라고? 기존에 쓰고 있는 각이 60분법이고 60분법으로는 2도 사이에 아주 작지만 무수히 많은 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각을 표현하려면 실수 범위의 각이 필요하고 정확히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각의 단위를 약속을 한 거예요.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정의 자체에 식이 다 나와 있는 거야.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 이놈에 대한 이놈의 비니까 이게 기준량, 비교량. 당연히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분수식에서 기준량이 분모에 오는 거고 비교량이 분자에 오는 겁니다. 자, 일단 외우셔야 돼. 제가 1분만 드릴게. 요거. 파이 라디안은 180도,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게 숨 쉬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다 외웠다고? 잠깐 오늘 세빈이도 뭐 있나? 세빈이가 또 늦잠인가? 자, 외웠지? 이게 삼각함수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 저도 그랬고 뭐랑 비슷하냐면 로그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아. 지수는 그나마 할 만한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한데 로그랑 삼각함수는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빨리 익숙해지시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여기 선행하는 목적도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빨리 익숙해져서 이 단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제가 보통 필수 예제부터 하는데 개념 확인 코너부터 할게. 보통 삼각함수부터 망가지는 분들이 많아서 자, 190페이지.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도의 꼴로 표현하여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출제자가 정확히 명시해줬어. 단 알파도는 0도 이상 360도 미만이다 라고 했으니까 음수각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30도면 어떤 시초선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한 걸 거예요. 그림은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볼 거고 근데 이게 한 바퀴 돌고 여긴지 두 바퀴 돌고 여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만 갖다 붙여 달라고 했어요. 심플하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게 일반 각의 표기법이야. 그리고 정확하게 쓰려면 n은 정수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n은 정수가 문제에 써 있어요. 자,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면 시초선 기준으로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이에요. 이쪽이 30도라는 얘기죠. 자, 이쪽이 30도인데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 꼴로 나타내는데 알파가 뭐래? 양수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양의 방향으로 보면 몇 도지 이게? 330도죠. 33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맞다라는 거. 이건 틀림, 이건 맞음. 됐어? 자, 460도래. 460도는 한 바퀴 돌고 몇 도 더 진행한 거죠? 100도 더 진행한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바퀴 돌고 100도. 360 갖다 빼면 되잖아. 뒤에 달린 게 360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를 0도와 360도 사이로 표현하고 앞에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시면 된다고. 몇 바퀴 돌고 거기 위치한지 모르니까. 자, 이제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긴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쪽에 60분법이고요. 이쪽은 라디안 각이야.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런 방법을 추천해드리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보니까 익숙해질 텐데 그냥 이걸 먼저 써. 이거 하나만 외우셔도 돼. 처음에는 파이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120을 만들려면 양변에 뭐 곱하면 되겠니? 3분의 2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란 얘기고, 그럼 라디안 각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는 4분의 3파이라고 했는데 파이 자리에 그냥 180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45 곱하기 3이니까 135도입니다. 자, 210도. 210도는 자, 헷갈리시면 30도를 먼저 구해봐. 양변에 6분의 1 곱하면 이 끼케야 특수각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 양변에 7 곱하면 되겠죠? 그럼 6분의 7파이가 210도가 되겠고요. 얘는 10지도 파이 라디안 자리에 그냥 180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40도. 자, 315도는 이렇게 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315도는 360도 빼기 45도 아닌가? 그럼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했고 45도는 이거 양변 4로 나눈 거니까 4분의 파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6분의 11파이. 자, 그럼 30 곱하기 111이니까 330도. 양방향으로 자유자재로 일단 전환이 돼야 됩니다. 전환이 돼야 되고, 이거를 요령을 1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외우자라고 이 책에 써 있는데, 일단 외운다기보다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를 기본으로 하고 30도, 60도, 45도는 외우셔야 되는 게 맞아요. 바로바로 나와야 되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이게 예각 범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지. 오씨, 이제 감기가 나으니까 좀 살 것 같다. 니네 아시안컵 봤니? 걔 대박이었어. 나 20년 전 축구 보는 줄 알았어. 한국인의 투지를 보여주는. 우리 클린스만 형님은 막겜 될 뻔했는데 질겜이 됐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2002년 4강 간 건 알죠? 물론 홈 어드밴테이지도 있었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했거든, 축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칠 듯이 뛰어가지고 간만에 20년 전 축구를 보는 것 같더라. 잘했어. 재밌었어. 자, 193페이지. 이제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제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하시오. 이거는 그냥 뭐 개쉬워. 너무 쉬워. 할 게 없어.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그림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나 그림 그냥 귀찮아. 안 그릴게. 한 바퀴 돌고 몇 도 더 간 겁니까, 이거? 이거죠. 그죠? 저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동경을 제가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X축 양의 방향 이걸 시초선으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360도만 한 바퀴 돈 거고 거기서 150도만큼 더 진행했으면 이쪽 어딘가로 가겠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그럼 당연히 몇 사분면 각이겠어?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2사분면의 각이 되겠죠. 예전에 감점당한 친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2사분면이라고 쓰시면 안 돼. 제2사분면의 각입니다. 혹시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냥 2사분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약속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1290도는 360도를 일단 몇 바퀴 돌릴까? 일단 3바퀴. 그럼 1080도가 돌아갈 거고 거기다 210도 더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아마도 210도니까 평각은 넘어갔고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동경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여기. 그림이 참 병신 같지만 뭐 그려달라니까 그려줬고,
자, 3번 마이너스 750도. 마이너스 750도면 일단 뒤로 두 바퀴 돌리시고 또 뒤로 30도예요. 자, 그러면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했지. 모든 이과 과목에서 뒤로 두 바퀴 돌리고 다시 뒤로 가야 되니까 여기 어딘가로 향하겠지. 맞습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일단 표현법은 조금 연습을 해보자 라고 뭐 지금 나온 거고, 얘는 360도 마이너스 360도 뒤로 세 바퀴 돌리고 30도만큼 진행한 거지. 몇 사분면 각이겠니? 1사분면 각이겠죠. 저는 그냥 4분면만 쓸게. 얘는 지금 3, 4분면 나왔고요. 3번은 지금 4, 4분면 나왔고 얘는 1, 4분면 나왔지.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60분법으로 나타낸 것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으로 나타낸 건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여기선 제가 좀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얼척 없이 뭐 61도 이런 걸 구하라는 건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특수각의 합차로 표현된 식을 먼저 연습하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특수각이라는 건 우리가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변의 길이에 비해 알 수 있는 애들 30도, 60도, 45도. 자, 75도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먼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특수각의 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구의 버릇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미적분할 때 더 쉬울 거야. 미적분에서 또 이거 각각 75도 바로 구하는 것도 배울 거니까 45도는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항상 머릿속엔 이게 있어야 돼. 파이 라디안이 180도. 양변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이 45도. 30도는 양변 6으로 나눈 거니까 6분의 파이. 그럼 분모는 12로 맞춰야 될 테고 12분의 3 더하기 2니까 요렇게 계산을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저는 여기서 뭐 양변 뭐 적절히 나누는 것보다 오케이. 마이너스 120도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60도는 몇 분의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제 라디안 각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쉽습니다. 그냥 파이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무조건 180도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180도 집어넣으면 얘는 540도가 될 거고, 얘는 여기다 180도 집어넣으면 30 곱하기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390도가 되겠네. 자, 됐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지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바로 밑에 유제 7-2 네 문제 다 풀어보세요. 1번, 2번은 좀 독특하죠. 특수각의 합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구해보셔야 될 것 같아. 말레이시아 간다고 그랬구나.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 2번만 제가 가볍게 볼게. 파이 라디안이 180도 얘를 기준으로 얘는 특수각의 합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죠? 280도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얘가 280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양변에 얘 곱해주면 되지. 그죠? 그럼 이거 약분되고 280도만 남겠고 좌변은 라디안 각이 나오겠지. 짠 약분. 9분의 14파이가 돼야 될 것 같고 맞습니까? 적절히 곱하자 라는 거예요.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44도가 되려면 이거 곱하면 되죠. 자, 그럼 우변은 마이너스 180도가 나올 거고 이거는 12로 약분할까요? 다시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4파이가 되겠지. 다 나왔습니까? 제가 3번, 4번은 생략하겠지만 3번은 480도가 나오고요. 4번은 마이너스 252도 나옵니다. 나왔니?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